얼마에 얼마라고 해가지고 싸가지고 갔는데 갔더니 뭐 이것도 내라 하고 저것도 내라 하고 추가 비용을 엄청 많이 말을 하셨대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거기서 안 하겠다고 하고 막 오셨대요. 제가 환자라고 하면 원장님한테 원장님 가족이라면 어떤 걸 더 추천을 하실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좀 그렇다고 하시면 저희 상담실장님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환자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안녕하세요. 제아치과 노혜진 상담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치과는 일단 임플란트, 심미보철 라미네이트, 교정, 양압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임플란트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자면 건강 상태가 어떠신지를 체크를 하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골다공증 주사를 맞고 계신 분들은 몇 개월 동안 끊고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상태, 그리고 예를 들면 아스피린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당일로 수술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자신의 건강 상태 어떤지를 잘 알고 오셔야 됩니다. 많죠.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진단을 내려드리잖아요, 원장님들이. 그러면은 환자 본인 상태가 이렇게까지 심각한지 몰랐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상담 실장님들이 어떤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환자 본인이 이 정도구나 이런 상태를 알고 그 다음에는 어떤 치료가 적합한지를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치료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제 환자 본인이 판단을 해서 치료 계획을 이제 상담을 하시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치과 재료보다는 원장님들의 진단이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다른 치과에서는 임플란트를 5개만 하면 된대요 라고 하고 오셔가지고 여기 치과도 알아보시려고 오셨는데 여기서는 3개만 하면 된대요 라고 했을 때 환자분들이 약간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원장님들마다 진단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뼈이식 같은 경우에도 환자분들이 그냥 뼈이식은 뼈이식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종골, 이종골이 있어요. 사람 뼈를 섞어서 쓰시는 병원도 있고 돼지나 소뼈 이런 것들을 섞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치과는 사람 뼈랑 소, 돼지 뼈를 섞어가지고 좀 더 이제 환자분들한테 좋은 뼈를 이식을 해서 좀 더 단단하게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원장님들께서 좋은 재료를 쓰고 있거든요. 소뼈랑 돼지뼈는 좀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 쓰는 재료거든요. 이제 쓸 수 있는 뼈들을 다 모아가지고 위생적으로 가공하고 소독 처리 다 해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환자분들 오시는 이제 신환분들이 계시는데요. 다른 치과에 갔더니 얼마에 얼마라고 해가지고 싸가지고 갔는데 갔더니 뭐 이것도 내라 하고 저것도 내라 하고 추가 비용을 엄청 많이 말을 하셨대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거기서 안 하겠다고 하고 막 오셨대요. 저희는 상담할 때 환자분들이 먼저 물어보지 않으셔도 다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 가격은 이 가격이고 이 가격은 이 가격이고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은 이제 뼈이식이라던가 아니면 연결치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라미네이트 붙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충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잇몸 성형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잇몸 성형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엄청 거창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살짝 라인만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다 통틀어서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치료에 얼마, 어떤 치료에 얼마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꼭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일 때 환자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환자라고 하면 원장님한테 원장님 가족이라면 어떤 걸 더 추천을 하실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좀 그렇다고 하시면 저희 상담실장님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환자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가족이라면 어떤 걸 더 먼저 추천을 할 건지 여쭤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장단점도 좋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예후가 어떻게 더 좋은 건지 그거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저희 환자분들은 되게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해외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해외 출장을 많이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스케줄을 조정을 좀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몇 달에 한 번씩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저희가 스케줄을 확인을 해드리고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주말에 맞게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원 횟수가 정말 중요해요. 내원 횟수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어느 정도 치료가 되는지 그 기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담하실 때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도 또 중요하지만 내원 횟수, 기간도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교정이나 임플란트나 모든 건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치료할 때는 원장님들이 다 해드리는 거라서 환자분들이 할 게 거의 없어요. 뭐 양치질 열심히 하거나 이런 것들이나 염증 안 생기게 몸 관리 해주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끝나고 나면 환자분들이 안 오세요. 다 됐다고 하고. 근데 이제 사후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몸도 계속 관리를 해주고 정기검진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치아도 똑같아요. 맡겨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딱딱한 거, 질긴 거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 주시고 양치질 관리하는 것도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워터픽이라던가 치간 칫솔, 치실 이런 것들 같이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치과 상담실 꿀팁 설명드렸는데요. 상담 받으셨을 때 꿀팁 기억해 놓고 있다가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활치과 노혜진 실장이었습니다. 찾아주세요.